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. 여러분들이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주택 집짓기 건축 철학. 건축 철학.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해오면서 지켰던 게 있잖아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이렇게 나의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축. 그렇죠. 이게 중요해요. 건축은 이론이냐 경험이냐 참 이런 부분 가지고도 말들이 많거든요. 이론이 뭐 바탕이 안 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없지만 또 이론이라는 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공부를 일단 하기는 해야 되지만 머리에 든 게 있긴 있어야 되지만 건축은 건축주가 됐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건축은 경험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쌓여갔을 때 진정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내가 뭐 대학교 바로 나왔다 해서 또 집 한두 개 지어봤다 그래서 뭐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했고 뭐 유럽 갔다 해서 내가 뭘 봤는데 마냥 건축이 이게 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는 보기도 싫고 사실 문제가 있다. 네, 좀 그렇더라고요. 지금도 조심스러워요. 뭐 정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어서 많이 다니는 이제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지식이나 또는 건축에 대한 무언가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을 때 체계가 잡힌 시스템이 없어요.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뭐 이게 뉴질랜드, 호주,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일하는 라이센스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공정을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정부에서 이제 다 데이터로 남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몇 년 했니, 뭘 했니,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. 우리 송 대표님이 생각하는 건축은 그래서 어떤 건축입니까? 건축은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의 주관? 클라이언트의 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소비자. 네. 건축. 최종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잘 되고 잘못되고 뭐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냉정하게 딱 끊어서 봤을 때 최종적인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클라이언트를 만족시켜야 된다. 네. 쉽지가 않네.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.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반복적인 일이면 만족시키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뭐 햄버거를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딱딱 찍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니까. 그죠? 대표님이 생각하는 건축 어떤 건축일까요? 저는 모토가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. 이게 이제 제 모토거든요. 경험구조나 지금이나 시공할 때 저는 이 미국식이면 미국에서 하는 공법 그대로 그런 주택을 짓는 걸 좋아하고 하자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자재를 안 쓰는 거거든요.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거는 또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실험을 해야 돼. 오랜 시간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데미지는 다 건축주분들의 책임이에요. 만약에 하자를 안 했다. 그러면 또 업자들도 도망가고 연락 안 받는 업자들도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자재는 거의 안 쓰고 검증된 자재로 하자 없는 집을 짓는 게 제 철학이죠. 그럼 거의 보수적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. 보수적인 건 아니고 모험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. 모험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를 그게 보수적인 거예요. 그게. 그런 거요? 네. 저도 보수적으로 집을 져요. 그렇죠. 근데 누가 이렇게 뭔가 있다 해서 막상 딱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부터 해보고. 그렇지. 이걸 써도 맞나? 괜찮은지 안 써는지. 영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뭐 서로 그래도 아름 하우징의 건축 철학은 또 우리는 없어요. 건축 철학 그런 거.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도 저는 사실 뭐 건축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내 스타일, 내가 좀 추구하는 방향. 우리한테는 건축 철학을 얘기라고. 저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우리도 그게 다 스타일이지. 저도 저 나름대로의 집을 지을 때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송 대표님이랑 일맥상통하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건축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전은 도면을 받아보면 두 분도 아시겠지만 어디가 힘든 부분이고 앞으로 공사하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. 그렇죠. 마무리까지 이제 앞으로 일정이 이제 필름처럼 싹 진행하잖아요.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을 많이 빼려고 하죠. 처음에는 그리고 관계를 그렇게 좋게 가지도 않아요. 저 건축주가 밥 먹자 그래서 잘 안 먹어. 저의 철학은 AS를 잘하자.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원 대표님도 그렇고 송 사장도 그렇고 우리가 공사를 많이 벌리지 못해요. 그렇잖아요. 그치. 공사를 많이 벌리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는 조금 진실성은 떨어지죠. 이런 컨텐츠, 자기 회사의 그런 내용을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. 좀 이렇게 공사를 벌리는 회사 같은 경우는 마감 그쪽에만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뭐 이런
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데 좀 많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보여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건축주가 되기 위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네. 일단 검색을 해요.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아 정보를 취합을 먼저 한단 맞아. 말이죠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공자를 만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설계를 먼저 하거든요. 도면이 나와야 뭐 견적도 받고 이제 흘러가니까 시공자 입장에서 설계를 같이 하는 시공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 직업에 이제 분리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이 심적으로 설계 사무실을 좀 약간 의지하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. 살짝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. 시공사들에 대해서. 왠지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설계가 나와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예산이나 뭔가 시공사에서 안 된다 이거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좀 문제점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돼요. 항상 긴장을 하셔야 돼요. 그렇다면 예. 긴장하시고 그럼요. 끝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. 설계만 하고 착공도 못 들어가는 현장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. 설계를 한 거는. 근데 이제 저도 건축을 하지만은 건축은 시공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디테일이 계속 파고 들어가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 건축주분들도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쉽지 않지. 설계도 잘해야지, 잘하는 시공사를 찾아야지, 또 내가 완벽한 집을 지어야 될지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싸고 좋게 해주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.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싸지 않는데 건축비가 안 그런데도 싸죠. 저희는 사실은 뭐 타이틀이 동네 업자이긴 하지만 그 나만 동네 업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다 전국 동네 업자인데 전국 아니냐? 뭐 저기 다니기는 하지만은 시공사들도 참 뭐 저희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욕먹을 시공사들도 많이 있거든요. 건축주분들이나 설계사무실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. 그 대표님이랑 저랑 뭐 홍사장이랑은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. 대표님 보기에 네. 건폐아들 고쳐야 될 게 뭘까요? 사실 건축업자들도 문제 많잖아요.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. 이 회사를 키워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회사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잖아요. 그게 건축주들이잖아. 그러니까 끌어들인 만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. 그러니까 마음 그런 벌려놓고 처리를 못하니까. 그럴 때 이제 건축업자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우리 항상 뭐든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송 대표님께서는 네. 이 앞으로 이 건축 시장 뭔가 좋은 얘기 나온다 분명히 건축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 주제만 가지고도 며칠을 이야기해야 될 분량이긴 한데요. 설비 일을 좀 잘하니까 전기 일을 좀 잘하니까 미장을 좀 잘하니까 목공을 하나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업자가 되신 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에요. 제가 봤을 때 건축 업자라는 말이 참 좋은 부분도 있고 좀 싸게 들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노력을 해야 않나. 된다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 모든 입만 떠벌리지 말고 그렇죠. 그리고 내 입으로 경력이 몇 년이다. 내가 집을 진짜 잘 짓는다. 이런 사람은 피했으면 좋겠어. 말 피해 그거 진짜 피해야 돼.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내 평가를 해서 내가 집 잘 집니다. 이러면 나 믿어요? 맞아요.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. 건축주고 맞아. 남한테 평가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. 그렇지. 서비스업은. 맞아. 저는 그 우리나라 건축 시장 모든 거 통틀어서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거짓말을 해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자기가 뭐 조금 어디 가서 사진 몇 방 찍고 누구 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거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뭐 하는 거 마냥. 그러면은 건축주들은 머리 자체가 흰색 도화지라서 걔가 떠벌리는 대로 그게 탁탁탁 박히잖아요. 그렇지. 네.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. 뻥이 다 불하다. 하지만 나중엔 다 들통나요. 뽀록이 날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지고 자기가 이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. 지도 않은 걸 막 지어서 얘기를. 그런 건 좀 없어져야 된다. 이 시장 바닥에서. 사람이 내가 최고다 하면 이 사람의 정보가 다 나와.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이 일을 했고 평가가 어떤지는 다 나와. 근데 신생 업체가 나 최고다. 나 미국에서 공부해왔다. 내가 짓는 게 최고다. 이러면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.
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맞아요. 저는 거짓말 진짜 안 했어요. 근데 우리 건축주분 제 유튜브 보는데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그거를 항상 가슴에 난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. 그 작은 거짓말이 커져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자기 욕심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또 워낙에 많은 그 건축주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시공사들 뭐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. 우리도 목조 건축협회 다 회원사고 그나마 또 목조 건축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박람회 와서 정말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건축 박람회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. 16시간의 운전을 더 해가면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좀 불태우고 있거든요. 뭐 이거는 놀러 온 거 아니야? 알아주셔도 놀러 온 좋고 거 아니야?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아쉬웠던 거는 지나오면서 그 골조 현장 못 본 게 좀 뭐 나중에라도 되면은 지나다니다가 골조 현장 있으면 보고 뭐 이렇게 싶다.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아요. 그거 좋죠. 골조 현장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어지는데 좀 이렇게 제가 찾아가 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는데 네, 하는 것도 좀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다. 하면 걔네도 충분히 보라고 할 애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저 나름대로 이제 미국의 빌더나 그런 컨트랙터 알게 돼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.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콘텐츠를 짜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말한 부분보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 말씀드렸죠? 구독자 많이 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죠. 네, 좀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제가 초빙해서 네,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의 그 토크를 들어주신데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우리 이제 동네업자 유진호 대표님 채널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세상에는 완벽한 거는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뼈와 살이 되는 잠깐의 순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 영상을 제가 봐도 형편이 없지만 내 영상을 내가 봐도 진짜 형편이 없어. 하지만 나름대로 그러니까 동네업자지.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하고 어떻게 좀 좋은 거를 좀 보여드릴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고.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